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 마감 시간이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재현 기자,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지금까지 11시간 정도 진행됐고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8시까지 3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휴일이 아닌데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한때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투표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유권자들의 발길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합정동 제3투표소를 포함해 서울의 2,200여 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장 외에도 강북구의 광역의원과 영등포구, 송파구의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은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 본인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방역에도 신경 써야 할 텐데요.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유권자는 투표소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어린 자녀는 가급적 데려오지 말고 투표소 안팎에서 거리 두기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 미리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가받은 자나 격리자는 일반 투표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합정동 제3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부산도 투표소 900여 곳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대연 3동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영록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투표 시간은 이제 3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이곳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달력 검사를 받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투표소가 붐비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후 6시가 지나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기준 부산의 투표율은 42.4%인데요.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인 60.6%보다 18%포인트 낮습니다. 부산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917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비교적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7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현재까지 6건의 투표소 소란 행위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만취 상태의 남성이 출입문을 파손했고 부산 기장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부산의 유권자 수는 238만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후 투표소 밖에 별도로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부산시 선관위에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 수는 1,600여 명입니다. 개표는 부산 지역 16곳의 개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새 부산시장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10시 이후 드러날 것으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 대연 3동 제1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았던 만큼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은진 기자, 현재 투표율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투표율은 49.7%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결과인데요.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투표율 54.8%를 기록해 서울 25개구 중 1위였고 금천구가 44.1%의 투표율로 가장 낮았습니다. 과거 같은 시간의 투표율로 살펴보면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서울 지역 오후 5시 투표율은 55.3%, 지난해 21대 총선 때는 64.1%였습니다.
같은 시간대와 비교할 때 오늘 선거의 서울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21대 총선 투표율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20%를 넘겨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총선보단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앞질렀습니다. 특히 서울은 21%를 넘어 평균보다도 높은 사전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최종 투표율이 재보궐선거 가운데 높은 편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 마감은 오후 8시입니다. 개표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끝난 8시 30분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여야는 일제히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실한 마음으로 선택을 기다린다며 투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역시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투표로 힘을 보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로 시민 역량을 보여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소중한 한 표로 국민의 뜻을 표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SNS에 거짓말을 심판하고 정직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진심이 모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후보는 그래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소회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예상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또 선거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을 봤다며 국민 여러분의 시험대를 꼭 통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8명을 기록했습니다.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전국의 노래 연습장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얀센 백신을 품목 허가했습니다. 이 백신은 미국 등에서 18세 이상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6% 정도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안전성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 사례 대부분이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74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는 2건,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도 1건 발생해 방역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으로 백신을 맞고 12일이 지난 뒤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와 폐 등에서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경기도에선 17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규모 감염이 절반을 넘어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7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170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6일 196명이 나온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173명, 해외 유입이 2명입니다. 한 교회의 자매교회 순회 모임과 관련해선 경기도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에도 이 교회와 관련해 자매 교회 단위의 교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운동시설과 교회와 관련해선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0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포천시 창호 제조업과 관련해선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되지 않은 확진자는 10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7% 이상을 차지해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연수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에선 2명이 추가로 감염돼 모두 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1명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확진자의 부모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1명은 또 다른 원생의 부모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생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부모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인천에선 어제 하루 확진자가 모두 14명이 늘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대전에서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져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대전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한솔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의 한 보습학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확진자 26명이 더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21명과 가족과 지인 등 5명입니다. 이로써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해당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학원 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수강생이 다니는 학교 학생과 교사 등 6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휴원에 들어갔고 학생 확진자가 나온 인근 9개 중고등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근 학원 14곳에 대해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에선 이 밖에 종교 순회 모임을 한 자매교회와 관련해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8명이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명씩 모두 173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면서 대전시는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선 밤 10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학원 운영 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학교 밀집도는 3분의 1로 축소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축소됩니다. 또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도 지난 주말 부활절 예배 후 모임을 가진 교인 17명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의 부인도 포함됐는데 밀접 접촉자인 김 시장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와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가을 학기 전 모든 학생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스포츠 활동이 원인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밝혔습니다. What we're finding out that it's the team sports where kids are getting together, you know, obviously many without masks that are driving it rather than in the classroom sprea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청소년 스포츠와 방과 후 활동이 확산의 원인이며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학교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se increases are due in part to more highly transmissible variants. 특히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취약했던 어린이들도 감염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ABC 방송은 미네소타주의 경우 740개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됐고 미시간주의 경우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일주일 만에 1,850여 건에서 2,170여 건으로 17%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It infects kids very readily. These kids now are really major challenges in terms of how they transmit.
이와 관련해 미 콜로라도주의 한 대학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으려는 모든 학생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udents would submit proof of vaccine, the vaccine card, or some other kind of proof that they had been vaccinated to be eligible to be in classes. 학교 측은 학생들이 꼭 맞아야 할 백신 리스트에 코로나 백신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른바 보복 소비로 생활 가전과 TV 판매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에 버금가는 65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TV, 가전 등이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3월에서 1월로 출시를 앞당긴 갤럭시 S21 등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로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TV 등 가전 부문도 코로나19에 따른 이른바 집콕 수요로 지난해 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TV와 생활가전 등 소비자 가전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반도체의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정도로 예상돼 지난해 1분기에 4조 1,200억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G전자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18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오는 7월 말 사업 철수를 결정한 휴대전화 부문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생활가전과 TV가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활가전의 분기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 원, 영업이익은 8천억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형 에어컨 등의 판매 호조가 상승세를 이끈 데다 프리미엄 TV 등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보복 소비가 맞물리면서 생활 가전과 TV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올려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3.6%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성장을 강력하게 끌어가겠지만 모든 국가가 고른 성장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 한 해 세계 경제가 6%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내놨던 전망치 5.5%보다 0.5%포인트를 올려잡았습니다. 나라별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6.4%로 1월 전망치보다 1.3%포인트가 올라갔고 중국이 8.4%, 유로 지역 4.4%, 그리고 우리나라 3.6% 등 대부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건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기반한다고 IMF는 밝혔습니다. Swift policy action worldwide, including $16 trillion in fiscal support, prevented far worse outcomes. Our estimates suggest last year's severe collapse could have been 3 times worse had it not been for such support. 그러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의 강력한 경기 회복세가 성장률 전망치 개선에 강한 동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140조 원 가량의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What we're doing domestically is helpful to the entire global community. Stronger growth in the U.S. is going to spill over positively to the entire global outlook. IMF는 다만 이런 회복세가 세계 각국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더 컸던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은 회복 속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더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안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is a big concern that we have a large amount of tax shifting, tax avoidance, countries sending money to tax havens.
and that's reducing the tax base from which governments can collect revenues and do the necessary social and economic spending that's required.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나랏돈을 쓰고 있다 보니 이걸 메꿀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확정됐습니다. 후보지는 서울 영등포 신길 13지구와 중랑망우 1지구, 관악구 미성 건영아파트, 광진 중곡아파트, 용산 강변 강서 등 5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 주민설명회와 조합총회 등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SH 등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며 용적률을 비롯해 규제 완화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어제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화물차와 시내버스 등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4.5톤) 화물차가 다급하다는 듯 경적을 울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30m가량을 미끄러져 버스 정류소에 있던 시내버스 2대를 덮쳤습니다. 사고 났어. 어제 저녁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10대와 20대였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에서 내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은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3년 동안 기도해갖고 난 아들이에요, 그게. 아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화물차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5톤 화물차에 뒤축 바퀴 등이 추가돼 최대 중량이 8.5톤까지 늘었지만 불법 구조 변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차에 적용된 시속 80km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개조해 과속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중인데 전원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40대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브레이크 오작동과 과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어젯밤 대전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30대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좌회전하더니 갓길에 세워둔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고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배달원과 견인차 기사들이 뒤쫓습니다. 큰 길로 나온 사고 차량은 비틀거리며 2-3km를 더 달아나다 골목에서 차 2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처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을 갔어요. 바퀴가 터져 있으니까 좌회전이 못 틀리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보도블록 타고 넘어가면서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수습은커녕 차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인근 골목 다세대 주택 옥상으로 숨었지만 뒤따라온 배달원과 견인차 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쓰자마자 내려서 빌라 안으로 도주했는 거를 오토바이 기사들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근거 경찰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파손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수에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며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33포인트 상승한 3,137.41에 코스닥은 4.59포인트 오른 973.2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고점 경신에 따른 피로감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닷새째 물량을 사들이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 지원 기대감에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동반 상승했고 삼성물산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빅히트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나흘 연속 올랐고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내린 1,11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봄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 큰 일교차를 내일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이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 부근의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많이 따뜻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들쑥날쑥 심하게 오르내리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6도, 광주 8도, 대구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광주 18도, 대구, 진주 1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월요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